우리 다정 김기현 선생님께서 2004년도에 탈거하신 원고가 있습니다. 제목이 샴발라 왕국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숨겨진 이상향 샴발라 왕국 뭐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2004년이면 16년 전인데요.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원고를 쓰시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이제 티베트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경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이름이 칼라차크라가 이제 한문으로 하면 시륜,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칼라차크라 슈트라, 그러니까 시륜경이죠 한문으로 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이상향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샴발라는 잘 모르지만 샹그릴라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샹그릴라에 대한 걸 알고 저기서 아주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한 책을 보고 그걸 이제 번역을 한번 해서 좀 출판해보고 싶어서 이제 고생 끝에 아주 오래된 고생 끝에 책을 들고하게 됐죠. 자료 수집을 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는 뭐 전혀 전혀 그럴 수가 없고 주로 이제 티베도 중국어로도 일부 번역된 거 있고, 그리고 뭐 영어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조 번역하면서 그래서 뭐 나중에는 어차피 제 의역으로 좀 의적할 부분은 많이 의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죠. 자료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내신 책이 세계적으로도 뭐 희귀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향을 추구했던 건 고대서부터 이제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동양적인 거 이제 도화경 뭐 무릉도원이라든가 샹그릴라 아니면 미국 같은 데도 리바노앵클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 세상을 이제 굉장히 고통의 속에 사는 뭐 일종의 사배세계라고 생각하고 여기 살다 보니까 뭐 영원한 세계가 그리워지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상향에 대한 이런 것을 아마 옛날 사람부터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뭐 삼방산, 웅장한 삼방산하고요, 남해바다 형제섬, 뭐 마라도, 가파도 다 보이는 곳인데 바람이 좀 세서 하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 실내지만 이렇게 이 자연의 황량한 바람 소리도 들리고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전형적인 배산 임순의 보통 산도 아니고 삼방산이라는 아주 신령스러운 산에다가 네. 앞에 뭐 태평양 아니고요. 맞습니다. 태평양을 보고 아주 배산 임수 터야. 저쪽으로 보시면 한라산도 보여요. 예, 한라산도. 아주 명당을 잡으셨네요. 명당에서 샴발라 얘기를 나누게 돼서 아주 뜻이 깊습니다. 서문을 아주 멋있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문 머릿말을 중심으로 해서 샴발라 왕국을 찾았어야 되는 내용을 좀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머릿말 제목은 서력고원에 떠있는 쌍무지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서력고원의 쌍무지개가 거기가 자주 뜹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문명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잃어버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무지개를 잊어버렸어요. 무슨 별 볼 일도 없어졌지만은 무지개도 잊어버렸고, 근데 티베트에서는 서력이라는 게 누운 설자에 운영자니 그 티베트를 지칭하는 건데 티베트어로는 깡젠이라고 합니다. 깡젠인데 이제 깡젠이 좀 어렵고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게 이제 서력을 번역을 제가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무지개가 많이 뜨고, 그리고 무지개가 떠도 뭐 땡이 앞에가 뭐 굉장히 가차해 보이니까 평원에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쌍무지개가 많이 뜨고 하루에 뭐 한두 번씩 이상은 무지개가 뜨고 그래서. 무지개는 뭐 비 온 다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죠. 거기도 비 온 다음에 비 올 때 역광을 만났을 때 이제 나하고 햇빛 사이에 비가 오면은 그게 무지개가 펼친 거죠. 첫 구절을 이렇게 이제 쓰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무지개를 잃어버렸다. 어릴 적 뒷동산에 항상 떠있던 그 무지개를 말이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쫓아내었다.
우리들의 욕망들과 맞바꾸어 무지개를 먼 곳으로 쫓아냈다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 것이리라. 그 뒤로 우리들의 삶은 비록 물질적인 성취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그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허망한 욕구 충족에 골몰하면서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 속 어디에도 만족함은 없었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살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들에 의해 쫓겨난 무지개는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머릿말 이제 서두를 이제 하셨는데요. 아주 특별한 시각이세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뭐 현상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속에서 무지개가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좀 고상한 삶이라든지 이상향에 대한 그런 꿈이 사라진 걸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쓰셨는데 뭐 이런 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나 나나 뭐 이제 그 물질명 그다음에 조금 더 편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이게 그런 걸 이제 뭐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됐지만은 대신 이제 잊어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서문을 썼을 때하고는 또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저 스마트폰에 대한 게 덜했는데 이 10년 뒤에 지금은 뭐 너나 나나 그 스마트폰에 뭐 아주 전 사람들 전 우주가 빠져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지금 그 물건을 더 많이 잃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좀 우리 본연의 우리 인간이 다 영혼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세계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우리 한 템포라도 좀 한번 쉬면서 우리의 어떤 영혼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원래 고향 우리 마음과 몸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한번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숨겨진 불교 왕국 샴발라의 전설은 과거 천여 년 동안 서력 고원의 민초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유토피아였다. 그들은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순결함을 간직한 알려지지 않은 비경 속의 왕국 샴발라가 존재하고 있고 과거 수천 년 동안 신성한 시간의 수레바퀴의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그 신비로운 전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서는 무지개 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다. 사실 현대 문명의 총아인 고성능 정찰기나 인공위성의 정밀 사진에 의해 지구촌이 낱낱이 해부된 지 오래된 현재 시점에서 지구촌 어디인가 아름다운 산과 넓은 평원 사이로 강물이 흐르고 곳곳에 찬란한 사원과 마을들이 있는 설산에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가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 누군들 신비스러워하지 않겠는가. 과연 그런 곳이 있다면 뭐 현대인들이 그런 곳을 뭐 사진이나 뭘로 보기만 해도 사진이라도 그런 신선한 감이나 일깨워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티베트인들에게는 이 샴발라에 대한 전설이 오래도록 그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드린 그 이제 칼라 차크라 슈트라 게 시륜 경이죠. 거기서 이제 이제 칼라 차크라 슈트라가 있고요. 칼라 차크라 이제 만트라, 그다음에 칼라 차크라 만다라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거고, 만트라는 이제 주문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거에서 그 샴발라의 왕국이 이제 칼라파라는 왕국인데 거기에 이제 이제 불교 왕족이죠. 불교적인 왕이 국왕이 다스리는데 이제 그 통치 철학이 바로 칼라 철학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자연 순화적인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그 부경의
그 불교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향의 세계, 이상향의 이제 저 통치철학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려가는 이렇게 모든 게 그냥 무의자연, 그러니까 알아서 어떤 제재가 별로 없이 그냥 자잘로 하려고 그걸 이제 부짓고 모든 건 이제 시간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저절로 이제 저기 된다는 뭐 원장님 철학하고 같으신 저절로. 네. 어떤 뭐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제 만상이 인생이 흘러가고 변화하고 하는데 뭔가 더 숭고하고 이제 장엄한 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만트라나 또 수트라 또 이 만달라. 근데 네. 시간 개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저 현대 과학에서 하는 이제 우리 시계로 볼 때는 저거 하지만은 티베트에서는 그 시간을 이 들숨 날숨의 단위로 저걸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간이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 육체는 가는데 태어나서 몇 번 정도 호흡을 들숨 날숨을 하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한 이제 늦게 들숨 날숨을 호흡을 이제 단전에다 이렇게 몸에 순환을 해서 돌려가지고 호흡을 굉장히 느리게 하는 거죠. 호흡을 느리게 하면은 뭐 단기간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오랫동안 하면은 호흡을 짧게 한 사람하고 늦은 사람하고 그렇겠죠. 저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하면은 10년이면 이제 저게 끝난 거지만 길게 하면 20년, 30년, 100년까지도 가능한 네. 거니까 아마도 거기 속에서 우리 세속에서 10년의 세월을 거기서 그러니까 100년 세월은 거기 10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지가 돼. 우리하고 시간과 공간도 물론 떨어져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우리하고 저게 틀리니까 아마 그러니까 거기 샴발라에 어떤 사는 분들은 뭐 신선일 수 있겠고 그들은 이제 숨 자체가 아주 천천히 모든 걸 천천히 하고 우리 거기서는 이제 뭐 100세, 200세, 100세는 뭐 그냥 젊은 정도 200년, 200년, 300년 정도의 그 기본으로 이렇게 산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그 샹그릴라라는 책 잃어버린 지평선이 거기서 거기 샴발라의 곳이 근데 자기가 영국 영사의 눈으로 비춘다고 해서 볼 때는 이 양반도 뭐 최고의 멜리트 계급 아닙니까? 그런데 봤을 때 200년, 300년 살아있는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충격. 바로 그런 게 이제 우리하고 시간 공헌이 실제로 200년, 300년 산 사람을 본인이 만난 얘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소설을 쓴 거가 이제 잃어버린 지평선인데 거기서 이제 그 샴발라라는 걸 정확히 제가 이제 데이트 힐튼이 그걸 듣지 못하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게 샹그릴라가 된 거죠. 샴발라 이거로 샹그릴라가 된 거죠. 보통 샹글리라가 더 그렇죠. 그건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소설들이었어요. 여러 종류의 자료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샴발라로 가는 길은 정말로 험난하다. 그 길에는 초월적인 천신들과 무서운 형상을 한 악마의 화신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환상적인 정령들이나 날개 달린 뱀이나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나 눈사자 같은 신화적인 동물들이 나타나 나그네를 괴롭히거나 도와주거나 한다. 또한 마법적인 힘이 지배하는 숲이나 사막 그리고 몸에 닿으면 돌로 변해버리는 강물도 건너야 한다. 물론 그 길 위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운이 뒤따른다면 젊음의 샘이나 온갖 신기한 보석으로 가득한 골짜기도 만날 수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샴발라로 가는 길은 다양한 모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편의 로드 다큐멘터리 그 자체이다. 그러니 역마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그곳 무지개가 항상 떠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와, 이거 뭐 대단한 판타지네요. 판타지 여기가 아주 그 예. 원천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 아라비아 나이트가 네, 이제 떠오르시잖아요. 네. 시바떼의 모험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티베트 그게 이제 서양 속으로 저 이슬람교를 만나서 그게 그렇게 된 거지. 그 원본들은 다이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크라차크라 저 슈트라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판타지 문학이 여기가 지금 본 여기서 동서양으로 다 갈라지면서 이제 이게 우리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작품 거죠. 그러니까 어서 많이 글쎄 말입니다. 많이 보던데 그러게요. 뭐 반지제왕도 다 여기 그래, 뭐 반지제왕뿐만 아니라 내가 뭐 신바떼 뭐 흥미라든가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여행 보는 판타지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기괴한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그럼 이 책에는 이런 이제 보다 구체적인 이런 지금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겠습니다. 필자가 이번 책을 쓰게 된 동기를 고백하자면 이렇다. 몇 년 전인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대규모 티베트 탕카전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자는 그 전시회의 큐레이터로 참가한 적이 있었다. 전시한 그림들은 티베트의 고대 벽화나 탕카를 바탕으로 근래에 정부 차원에서 다시 집대성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초대형으로 만든 것들이었는데 그 수천 폭의 그림 중에 시륜경사 대종단성도와 천구절첩설도란 제목의 그림이 유독 내 눈에 띄었다. 여기서 천구의 모양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고 또한 굴곡이 져 있었는데 한자로 표현된 접철 제목이라는 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접철이란 뜻은 접다 또는 개다 라는 의미이니 이 말은 우주를 접거나 갠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그림들은 현대 물리학에서 요즘 가설로 등장하는 4차원 아니 다차원의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몇몇 천재 과학자에 의해 제기된 블랙홀이나 우주 공간의 주름설 같은 가설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앞에 두 개의 그림을 보시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셨고 새로운 어떤 이제 세계 우주를 만나실 거네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그 티베트 만다라들은 이제 대개 부처님의 형상을 해서 종교적으로 어떤 귀의심을 유발하게 하는 게 이제 종교의 그 종교적인 그림에 적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접철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어떤 개구하는 걸 결국 그건 이제 지금 현대 과학에도 지금 그걸 이제 가수로 지금 그런 개념을 스타게이트 같은 다중우주론 같은 게 그런 개념이 지금도 가수로 이제 생긴 건데 이걸 적어도 1000년 전에 이런 걸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은 이건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건 어떤 완전한 커다란 깨달음 얻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세계를 접해볼 수 없는 그래서 참으로 좀 신비롭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도 더 이제 이거 이제 고대 티베트에서부터 이렇게 전승되어 그렇죠.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전시된 거는 이제 대형으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새로 리바이브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약간 그게 뭐 정확하게 말씀이 닿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네요. 접쳐주는 말을 저부터 겠다는 게 이제 어떤 축지법이라든가 실제로 저 티베트 고수들이 축지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보통 사람이 모르는 어떤 또 다른 차원의 게이트가 그 사람들은 이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샴발라의 게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티베트 불교는 초능력을 많이 개발하고 그러죠. 중력을 제가 제 눈과 귀로 본 것 중에서 그런 이제 신비한 적이 많았습니다. 직접 보고 네. 들으신 게.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티베트 시민들이 출가를 하면은 이제 거기는 춥잖아요. 네. 아주 이런 티셔츠를 하나 입고 영하로 떨어진 데서 동굴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그 생존 비법이 딱 하나예요. 몸에다 불을 떼는 거죠. 아하. 투모수법이라고 투모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몸에다 불을 떼는. 아하. 그래서 이제 이 호흡에 의해서 네. 그래서 몸의 추위를 몰아내고. 그 롱컴 수법이라는 것은 축축법이죠. 그래서 그 6개의 신통력은 집에 어느 정도 스님들은 거의 다 마스터한 건 아니지만은 들어가서 그거부터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걸 못하면 추위 저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생존법이지 그런 네. 거니까 거기서 또 전생부터 타고난 어떤 이런 림포체급들의 스님들은 그런 걸 저거 하니까 이제 서양에서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라잖아. 이건 정말 이제 자기 앞에서 이렇게 스님이 쳐다보는데 바로에 그렇게 물통에 물이 이렇게 이런 걸로 끓는다 이런 거 볼 때 누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분들한테 코로나는 아무 걱정